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주목할 만한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취업 특혜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 화살표 용지의 비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칼럼의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내셔널 부장을 맡고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그동안 권순월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현역 언론인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얼마 전까지 대전 총국장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4.15 총선 이후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이 4.15 총선 의혹의 심각성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관찰한 4.15 총선과 관련된 의혹을 기사화했던 정말 현재 한국 제도권 언론에서 몇 안 되는 언론인이 바로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오늘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현재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취업 특혜도 심각한 문제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4.15 총선과 관련된 공정성 의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언론에서 기사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야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좀 더 강하게 쓸 수 없느냐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도권 언론 안에서는 이 정도의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오늘 칼럼에서 먼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한 풍경을 소개하면서 투개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었다. 충남 청량군 의원 가선거구였다. 이곳에서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단 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렸다. 검표를 5차례 한 끝에 김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때 선관위는 임 후보 투표지에 있는 다른 후보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것을 무효표로 판정했다. 투표지 한 장에 후보 2명을 기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게 딱 한 표였다. 임 후보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0개월간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김 후보 승리로 결말이 났다. 임 후보는 4년 뒤인 2022년 군의원에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이 일은 선거에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투개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김방현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현상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4.15 총선 투개표 과정이 그랬다. 당시 숱한 의혹으로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지만 재검표가 진행된 곳은 5, 6곳 뿐이다. 필자는 이 가운데 2곳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2021년 10월 29일과 11월 12일 진행된 경기도 오산과 파주시을 선거구 검정길, 즉 재검표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김방현 기자는 2곳의 재검표장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재검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현역 기자들 중에 김방현 기자처럼 이렇게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재검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과연 어떤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기자가 김방현 기자 외에 과연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기자들 중에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드러난 그런 내용을 기사화했다거나 혹은 하다못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현역 기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 오랫동안 언론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원로 언론인이라든지 원로까지는 아니라도 저처럼 바로 얼마 전까지
언론계 현장에 몸담았던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언론인 출신들 중에는 이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경과, 또 재검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은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은 꽤 있습니다만, 현역 언론인들 중에서 이 문제를 김방현 기자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소개한 언론인은 거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 현주소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이어서 자신이 목격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오산 선거구에서는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 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이 나왔다. 집회 신권처럼 앞바단 투표지도 많았다.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보존 처분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파주시열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이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지와 중첩돼 인쇄된 것이다.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지 상단에 붉은색 화살표가 코팅된 것처럼 찍힌 상태였다. 4.15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는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 취업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굳이 따지자면 취업특혜보다 선거 공정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취업특혜 문제도 물론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복마전 선관위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취업특혜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주권과 관계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사선택과 관계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방현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는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들은 배춧잎 형태 등 이상한 투표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또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있었던 투표지 분류기 재작동 결과 후보자 득표수가 바뀐 것, 개표 상황표를 찢은 것도 설명했다. 재판장인 안철상 대법관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안 대법관은 또 법원으로서도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학수고대해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그동안 한국의 주요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들에서 4.15 총선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도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KBS나 MBC나 혹은 주요 종편들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한국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도태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을 통해서 만약 그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파주 유권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언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제대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언론이 마치 재검표 현장에서 또 재판정에서 아무런 일이 없던 양 침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언론인지 한번 현직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되돌아보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원로 배우인 신영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자신의 서울 땅 4,000평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훈훈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씨는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릴 수 있는 배우입니다. 현재 만 95세, 이제 100세가 다 돼갑니다. 이처럼 한국 영화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던 원로 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서울 땅 4,000평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균 시인은 자신이 가진 땅 중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던 한강변 고덕동 땅 4,000평이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이 땅을 모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신영균 회장의 고향은 황해도 평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황해도 출신이니까 동양이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는 신영균 회장도 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위원 위촉 연락이 왔을 때 제 고향도 평산이고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웠을 뿐 아니라 6.25 전쟁 때 미군을 참전시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늦었지만 뜻깊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와서 치과 의사로 일하다가 1960년 조긍아 감독의 영화 과부로 데뷔하면서 영화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 영화는 신영균 씨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1961년에 연산군, 1962년에 열려문, 1964년에 빨간마우라,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 시리즈 같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죠. 그 이후에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자신의 개인 사재 500억 원을 문화예술계에 기부하여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이 재단의 이사장은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맡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모교인 서울대 100억 원 상당의 제주도 토지를 기부하면서 신영균 서울대 발전기금을 설립했고 2016년에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10억 원, 지난해에는 모교인 서울대 치대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역사 바로잡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국민이 동참하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이 기부 의사를 밝힌 고덕동 땅은 현재 그린벨트로 정부가 기념관 등 건립을 결정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영균 회장은 이 땅을 현물로 기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누가 뭐래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 이 두 분의 큰 공로 위에서 세워졌고 발전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과 대별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의 고귀한 업적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영균 회장의 이번 땅 기부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